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늦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는데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우산 안 쓰고 다녔어요. 비 뭐 맞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한강에 항상 이렇게 이 시간 정도 되면 그 약간 잡초가 우거진 그런 데 다니면은 여기 암사 생태공원 쪽 있거든요. 그쪽이 거기가 딱 좋아요. 광진구에서부터 암사대교까지 냄새가 되게 좋은 그 코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느낌이 나가지고 그 다니다가 이제 잠깐 쉬다가 그 댓글을 좀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달리고 그제도 달리고 그랬는데 집을 팔았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한 열흘 전? 열흘 전부터 이렇게 한 번, 몇 명 보이더니 최근에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저도 겁이 덜컥 나는 거 이거 뭐 제가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다들 엘리언님 말 듣고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댓글이랑 그다음에 자료랑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판게 잘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각 보유하신 분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뭐랄까 보류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목, 엘리언님 말 믿고 어제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 제가 더 쫄리네요. 제 말 듣고서 했다니까. 자, 근데 여기 배경에 있는 분은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여자나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갖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데 사람은 아니야. 천녀 유언 뭐 사람은 아니에요. 자, 댓글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그 대신 자료 화면은 제가 빨리 여러분들이 좀 믿을 만한 거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참고로 저도 무주택자예요. 저도 5년 살다가 5년 딱 채우고서 팔았고 지금은 전세 산다고 그랬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해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가 살 때 5년 전에는 한 6년 됐죠. 6년 전에는 대출이 7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있는데 대출이 얼마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 타짜들은 대출이 얼마까지 나와? 야, 너 얼마 줄 수 있어? 큰 다음에 모자른 돈을 내가 껴넣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다른 데 투자하면 되지. 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1억 7천 내 자본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9억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 살아요. 왜냐면 방이 하나가 더 필요했거든. 이제 30평에서 46평으로 이제 이사로 와서 이제 제 작업실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이제 중년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와이프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밤에.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하여튼 19금 그러니까 39금 네 요까지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서류상에서 안 나타나는 매수할 때 한 1200만 원인가 더 제가 세이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팔 때도 1300인가 세이브 시킨 거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합쳐서 그 9억 2천이 된 거예요. 총 수익금은. 물론 세금을 빼면 좀 더 줄겠죠. 어쨌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보유하고서도 막 폭락한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팔았으니까 저는 팔았으니까 폭락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폭락할 것 같아서 판 거예요. 팔고 나서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분석을 했거든요. 자, 댓글 좀 볼게요. 좀 보겠습니다. 사랑니님.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지금 텐트 아닌데 1년 전 영상이 생각이 나서 하나 잠깐 앞부분을 좀 보여드렸어요. 네, 1년 전 건데요. 보세요. 이게 조회가 19,000개, 19,000명이 조회를 했네. 그 당시에는 제가 왕성하게 활동, 부동산 쪽에 할 때여가지고 조회수가 뭐 보통 뭐 10,000회 이상은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 한 3, 4천 넘기도 좀 힘들죠. 멤버십 한다고 그래가지고 삐진 사람들도 많고, 네. 댓글도 132개나 많이 달렸고요. 네. 요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말고 제가 11건의 매도 사례를 8월부터 11월까지 11건의 사례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런 거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이거 영상 남는데 나중에 주가 폭등해 버리면 이분 나중에 날 얼마나 원망할까 좀 겁이 났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녹음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장비를 풀로 갖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텐트 아니에요. 지금 히리산. 좀 전에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 잘 나가나 봐야 돼. 지금 기침하느라고 마이크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애가 이번 캠핑은 처음으로 우리 큰애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이제 산책 한참 중인데 오후 3시 20분쯤이네요. 우리가 한 2만 보를 건 것 같아. 한 바퀴. 저는 이렇게 캠핑 와가지고 제일 친구랑 낙엽이나 이런 걸 밟으면서 이 동네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예요. 뭐 오솔길이든 뭐 임시도로든 이렇게 낙엽이 쌓인 걸 걷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애한테 문자가 왔어요. 빵 사들고 찾아오셨대라고 통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엘리엇 구독자라고 방송을 보고,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텐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히리산이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부터 방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보니까 행정구역은 전라북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충청남도랑 아주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으니까 이성당인가 무슨 되게 비싼 빵이래요. 이것도 줄 서서 사왔대.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빵을 사왔대. 그래갖고 제가 산책 갔다고 이따가 뵙자고 했더니, 그래갖고 진짜 오셨어요. 그래 오셔갖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너 번을 들락날락 했대. 저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빵 사오는데 명함을 또 주시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다 지웠습니다. 공무원이신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팬이시라고. 저는 그래갖고 누가 오셨다고 그래갖고 분명히 40대 초반의 여자일 거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실망이야 진짜.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녹화하는 걸 보고서 누가 저 유튜브 하세요? 뭐 사이트 뭐예요? 막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은 계셔도 유튜브 구독자 중에 제가 캠핑하는 걸 알고서 굳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처음이에요. 저도 좀 당황하셨어요.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네. 그랬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생각난 게 댓글에 이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게 국토부 실거래까지도 사상 최대 폭락의 의미 이걸 올렸는데, 이분이 제이투님께서 엘리언님이 여러 살렸습니다. 영글들이 엘리언님을 알았어야 하는데 건설사와 연계된 언론에 속아서 인생 훅 갔네. 예, 영글 오족 중에서도 건설사랑 관련된 게 있죠. 이렇게 건설사에서 일하던 유튜버도 있었고요. 예, 하여튼 이거 생각나갖고, 야, 지나고 나서 이런 글들이 제가 영글들 여러 살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작년에 진짜 내가 폭락장 온다고 지금 상투라고 사면 안 된다고 나도 팔았다고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1년 내내 찍었지.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에요, 갑자기 뭐 3천 떨어지다가 5천 떨어지다가 1억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질 않죠. 갑자기 4억이 떨어져 버리죠. 이 얘기 뭐냐면요, 주식으로 치면 개파락이에요. 즉 위에서 물린 사람, 한 1, 2년 동안에 산 사람들 도저히 팔 수 없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살짝 약간 추워요. 밤이 되니까 춥네. 그러니까 목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하락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걸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저히 팔 수 없는 개파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는 지금 작전 세력의 농간이에요. 올라갈 때도 작전 세력의 농간인데 대세 상투를 치고 빠질 때도 작전 세력의 농간이에요. 왜? 작은 작전 세력이 큰 작전 세력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떨어지다가 3천만 원 떨어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한다고요. 아씨, 나도 팔아야 되나? 한 5천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물건이 나오는데 갑자기 4억이 떨어져 버리고 5억이 떨어지고 7억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거래됐던 수십 건 수백 건들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못 팔아요. 진짜예요. 그거를 의도한 게 이번 작전 세력의 어떤 성공 케이스야. 즉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정권 교체를 시켰죠. 그쵸? 그러니까 서초 강남에서도 여당의 몰표가 나왔고, 지금의 여당이 윤석열 표의 몰표가 나왔고요. 왜? 지금 올라온 아파트 값을 지켜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서도 윤석열 몰표가 나왔죠. 왜? 문재인 갈아치워라 이거예요. 부동산 못 잡았다고, 완전히 나를 벼락거지 만들었다고. 즉 부동산을 이용하면요, 그러니까 일반 뭐 촛불 세력이 됐든 아주
그 이게 젊은 층들이 했던 민주주의, 민주 뭐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이반을 하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등을 돌린다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권 교체를 했으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죠. 자, 그 다음부터는 폭락시킬 일만 남았어요. 왜? 폭락시켜서 반의 반토막 이렇게 막 나고 젊은이들 연끌 만들어가고 그지 만들어가지고 소매가 나오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바닥에서 다시 긁어 모아야죠. 그 다음에 또 올리겠죠. 그 다음에 또 연끌도 끌어모아서 또 팔고, 이게 우리나라 6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인데, 집값 물린 것도 20년 후 있다 보면은요, 10배, 아니, 10배나 아니라 한 두세 배 올라 있을 거야. 집값 물려 있는 거다. 문제는 여기서 반토막 났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 반토막 나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투매가 나오고, 자살하고, 한강에 가고, 젊은이들이 파산하고, 완전히 금융노예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엘리트 파동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들어서 1년 전에 제가 방송했던 자료 그대로 다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야, 작년 8월 달에 이거 기준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주장을 막 했죠. 그때 보수 언론에서는 절대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아포유도 안 올린다고 그랬고, 세계일보도 안 올린다고 그랬고, 전부 다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제가 혼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결국은 지난번, 왜냐면 1년 전에 본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금리 올린다는 얘기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했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 하면서 막 쉬인발 뭐 이거 제시 언니 얘기까지 하면서, 자, 그 얘기를 늦은 밤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여기 아까 본 거 그거예요. 1년 전이잖아. 1년 전이라고 돼 있죠. 여기 1년 전. 이거 그때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자, 엘리언님 말 믿고 어저께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 이게 진짜 댓글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홍콩 배우죠? 왕조연. 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조연이 더 빛날 때 상을 받는 게 왕조연이야. 아세요? 천녀유혼. 귀신, 이 여자 귀신이야 지금. 이 여기 천녀유혼이라니까. 난 천녀가 유혹한 줄 알았어. 근데 이 천녀유혼이래. 예. 자, 그 다음에 야, 그 당시에는 압축화일 이게 다 무료였나 보네. 이때는 멤버십 안 할 때야. 야, 카페 자료 게시판에 이때는 참 착했다. 압축화일도 공짜로 인데 지금은 멤버십, 그 중에서도 술친구한테만 주고. 자, 그 당시의 거를 잠깐 읽어볼게요. 추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사랑니라는 분이었는데, 엘리언님 믿고 지난달 집 내놓고 오늘 계약금 받았습니다. 엘동지 반갑습니다. 왜 동지라고 그랬겠어요? 무주택자니까 같이.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그래도 씨알이 먹혔던 게, 제가 그냥 다주택자면서 또는 아직 집 갖고 있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살 집은 한 채 있어야지. 저는 그거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15억짜리가 7, 8억까지 떨어질 건데 왜 그거를 들고 있어? 팔았다가 7, 8억에 다시 사면 되지. 제 전략이 그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1월달 빠르면 12월은 좀 빠를 것 같고 1월달 정도부터 그 아사모 그 멤버십 한다고 그랬죠.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팔았다가 다시 사야 돼. 왜? 15억에 판 거 8억에 다시 사야지. 그 다음에 13, 14억에 팔고서 다시 팔고 나왔다가 4, 5년 있다가 그것도 5억에 다시 사야지. 왜? ABC 파동을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다음에 세류성아님께서 6, 7년 후 같은 금액으로 지금보다 2배가량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고. 지금 이 말이 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판 15억에 판 아파트가 지금 1억 5천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매물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8억 7억까지는 데려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년 연말, 늦으면 내후 연말, 하여튼 저는 현금 준비했다가 금매 제가 원하는 타입, 층 뭐 이런 거 딱 미리 얘기해 놓고 나오면은 10분 만에 쏘려고 계약금을 10% 딱 쏘면 되잖아요. 세류성아님, 바로 그겁니다. 전세 4년 살고 25년부터 월세 들어가서 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벌써 쫄리네요. 이거를 갖다 제가 썸네일로 한 거예요. 이 사랑니 이분이 임플란트 하려다가 못한 거 보니까, 사랑니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오하나님께서 아파트 팔아야 하나요? 이때까지도 다 이런 질문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언제나님께서 엘리언님 말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작년 8월 달입니다. 1년이 지난 1년 3개월 전에 사연들이에요. 이거 지금이랑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저도 19년 20년 초에 아파트 다 정리 다 했습니다. 내가 살 집도 정리 서울 아파트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가지고 있었죠. 한 대여섯 채 갖고 있었나 봐. 근데 자기 살 집도 팔았대. 한두 달 사이에 다 팔리더라고요. 왜? 이때는 올라갈 때니까. 지금요? 집 안 팔려요. 그 당시 집보다는 호가는 올랐는데. 왜? 호가는 올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KB나 시세나 이런 건 계속 지수가 오른다고 그러지. 실거래가는 지금 하락하는 거래가 막 나오고 있는데.
팔리지 않아요. 거래부동산에서 정말 정리 잘했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이상은 폭락 폭등 몇 번씩 겪은 세대입니다. 끝물이다 생각했습니다. 여유롭게 자산시장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팔고서 어디까지 폭락할지 궁금하고요. 진짜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돌아요. 중소 언론들 거의 다 건설회사 지주사입니다. 지방은 더하고요. 오래전부터 건설사하면 언론사 있어야 맘 편히 분양합니다. 이번 폭등장은 모든 언론들이 손잡고 폭등시킨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재미 좀 보고요. 즉 이분처럼 저도 폭등의 혜택을 받았어요. 폭등을 했으니까 1억 8천, 실제로는 1억 8천은 아니고 1억 7천 몇백인데 거기 모자란 게 무슨 약간 누가 와이프 친구한테 좀 빌려가고 하여튼 1억 8천이 현금 내 돈이었고, 그래갖고 그거를 5년 만에 4년 반이 정확히 4년 반 만에 9억 2천을 벌었다니까. 이게 미친 시장 아니에요? 저는 고맙죠. 1억 8천으로 9억 2천을 벌고서 9,200으로 고퍼스 들어가고 달러 들어가고 이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덕분에 재미 좀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쏟아지고 있어요. 여긴 지방이고 1급지래요. 지방인데 좀 좋은 곳인가 보네요. 5배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 보아하니 업자들이 매물 숨기고 하나둘 내놓으면서 가두리 치던 것들도 여긴 이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업자들 투자자의 개인들까지 미친 짓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즉 물량들이 몰래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는 올리면서 계약서는 하락한 거래가 막 나오고 있다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업자들이 쉬쉬하면서 팔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KB시세나 이런 거는 맨날 오른다고 그러고 네이버 부동산 카페라 이런 데서 막 뽐뿌질하고 또 유튜버들이 있죠. 몇몇 을사오적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안 사면 빙신이라고 그러고 영원히 오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뽐뿌질 할 때라고. 그리고 빈집으로 두고 팔려고 막 여기 업자들이 그랬대요. 없던 전세 매물까지 갑자기 평소보다 단지별로 많게는 7배 이상 매물 쏟아진 것도 있고요. 급했는지 공실로 두면서, 왜냐면 안 급하면 전세를 하고 돈을 좀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돼. 왜? 팔아야 되니까 공실로 둔대요. 매매로 내놨던 집도 전세 매물같이 등록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비규환 수준이래요. 몇 년 동안 이런 광경 보지 못했대요. 즉 끝물이라니까. 집 팔아달라는 전화불통이라는 카드라고 들리더라고요. 팔고 싶어도 팔 사람은 이제 팔 시점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 8월부터 이미 팔 시점이 지났다니까. 왜? 작년에 거래가 엄청 줄면서 올라갔잖아요. 호가만 한 건 두 건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그래서 자전시키면서 호가를 올렸다고. 즉 실제로 파는 물건은 몇 개였고 자전성 거래, 증여성 거래 이런 것만 해갖고 pom뿌질한 거라고요. 이게. 그거를 엘리엇 TV 보면은 매일매일 실거래가 방송을 했으니까 이 당시는 하루도 안 빠지겠어요. 요즘에는 뭐 주식 환율 한다고 뭐 상품 한다고 좀 부동산이 뜸한데 이제 좀 열심히 할게요. 욕심이 화를 부른 듯 부동산 카페마다 대출 막혀서 보세요. 이때 대출 막혔다니까요. 여러분들 작년 8월에 기준금리 올렸지만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시중은행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고. 무주택자가 제일 불리하다는 억지글까지. 이거 아직도 pom뿌질하고 있는 거라니까. 뭐 지금이 제일 싸다느니 뭐 영원히 오른다느니 현금은 휴지 조각 된다느니. 버스 떠난 것 같네요. 진짜 운 좋은 사람 한둘은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난 듯. 엘리엇이 옳았어요. 어우 진짜 기분 좋네. 그때부터 그다음에 미숙님께서 집이 한 채인데 전세값도 비싸고 집을 갑자기 팔아야 되나 고민되네. 지금 팔아야 되나 이때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 왜? 엘리엇 TV 보니까 야 진짜 이거 팔아야 되나. 근데 진짜 판 사람이 제가 소개시킨 것만 11건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달라이 님이 6개월 전에 전화 한 번 했던 부동산에서 한 번도 연락 없더니 어제만 2번 전화 와서 뭐 살 생각 없냐고 내렸대요. 5천 내려가지고 12억 5천이래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벌써 작년 8월부터 뭔가 이상했다니까요. 안 팔려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몰래 팔려고 옛날 전화번호 뒤져갖고 이제 다시 아파트 안 샀으면 다시 이거 살 생각 없냐고 5천 떨어졌다고. 야 이상하죠. 엘리엇 방송 안 봤으면 벼락 빚거지 될 뻔했네요. 우리 엘리엇 TV에서 벼락 빚거지라는 신조어 만들어냈죠. 김동현님, 농협 대출 막혔는데 부도인가요? 이게 부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대출을 서서히 줄이면서 만기 돌아오는 거 연장 안 해주고 막 이제 관리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누구지? 리얼아이 박감사님이 여기 왜 나와? 제가 한강 산책하면서 리얼아이 박감사님 영상을 이제 다시 보기를 하다가 이걸 막 앉아서 캡처한 중이었어요. 이 점 여기 보세요. 이거 MBC 뭐 청기 누설 나오고 박감사 리얼아님 터지면 안 되니 대출 잠그기 시작. 이게 이거네. 이게 지금 농협 대출 이거네. 딱 그 얘기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여기 댓글이랑
요 영상이랑 딱 맞네. 대출 잠그기 시작. 이게 농협 대출 막힌다는 게 이거니까 이때부터 징조가 있었다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 작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다 8월이니까 고점이 7월로 나오죠. 지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올라가 실거래가 지수가. 근데 거래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당 여기 누군지 보이세요? 이거 여기 지금 다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누구예요? 김현미 대통령. 제가 이거 장난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 아직 1년 남았는데 대선 하려면 이때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당시는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뭐 생각도 못했을 때야.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그 이재명과 이낙연 두 명이 각축전을 벌일 그 당시라고. 그래서 제가 김현미 대통령이라고 제가 장난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장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는 대통령이고요. 밑에는 서울시장이에요.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잘 보세요. 이 얼굴과 이 얼굴이 똑같죠? 그쵸? 자, 이때 서울시장이 당선됐거든요. 나중에 오세훈 여기 오세훈 대통령 다음에 누구지? 돌아가신 분? 박원순. 아, 지금 이름도 잊어본 이름도 박원순 대통령. 자, 이때 잘 보시면요. 2006년 11월에 실거래가 기준 상투 쳤을 때 그 7월달 4개월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된 지 4개월 후에 상투가 왔어요. 그런데 이건 7월달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건 4월달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가지고 똑같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상투 쳤는데 이게 4월달에 당선됐으면 이때랑 똑같으면 8월달에 상투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혹시 8월이 상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보수 정권과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살. 자, 그러면 여기서 오세훈 서울시장 됐으면 여기 보수 정권이 들러붙어야지 부동산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이게 1, 2, 3, 4, 5파가 끝나면 이제 대폭락이 올 거면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이 쌀 언니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벌써 이미 보수 정권이 탄생할 거를 미리 알았죠. 재밌죠? 신기하죠? 지금 1년 3개월 전에 시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미래에서 왔어요. 자, 이러면서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이게 뭐예요? 금융 취약성 지수. Vulnerability가 뭐냐면은 취약하다. 어린아이가 뭐 취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그 Volatility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FVI를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구독자님이 알려주더라고. 이게 뭐 약자인지 몰랐는데 이니셜인지 몰랐는데 Vulnerability래요. Vulnerability. 발음도 어려워. 취약성 지수인데 얘가 금융 보세요. 이때가 IMF 때를 100을 기준으로 하고서 IMF에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때가 카드 사태 2002년도 2008년도에 이거는 서프라임 그리고 지금이야. 이게 6월달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분기마다 발표하는 거거든요. 9월달 계속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간 다음에 지금은 많이 꺾였어요. 이거 보시면 뭔가 지금 금융 쪽으로 무슨 파탄이 온다니까. 왜? 여러분들 카드 사태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어렸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3년도, 4년도에 카드 사태가 났다니까. 그때도 부동산도 살짝 꺾였었어요. 주식도 한번 그때 이때가 뭐냐면 월드컵 이후에 2003년도에 카드 사태가 터져졌다니까. LG 카드가 파산했잖아요. 이때 심각했어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DC 카드, 김정은의 초콜릿. 김정은이 북한에 맞는 게 아니야.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러다가 파탄 났잖아. 카드 막 써대가지고 인생 즐기라고. 그게 이때라니까. 금융 취약성 지수. 그때 카드 신용불량자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에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 주가 다 폭락했다고. 지금이라고. 이때부터 부동산 이때 보세요. 2021년 6월달이면요 주가가 딱 상투일 때야. 3,300일 때야 이때가. 지금 그로부터 1,200원대가 빠졌잖아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이거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질 매매 지수거든요. 이게 2008년 9월달을 얘가 지금 거의 다 왔어. 이게 지금 이게 8월달이란 말이야. 8월달 여기를 살짝 넘고 그다음에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주가 지수가 아니 부동산 지수가 실질 지수가
금융위기 고점 수준에 다다랐다. 조심하라. 그랬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웃기지만 얼마면 돼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는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리고 요 추세선이 깨졌다니까.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지금 실질 지수로 치면 서프라임을 못 넘은 거라니까. 이게 15년 전에 고점을 못 넘은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 지금 낙폭이 뭐 사상 최대 맨날 깬다며. 그 다음 이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 이 어포더빌리티가 여유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Can you afford a car? 이게 뭐냐면 너 차 살 여유 돼? 이게 구입 부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부담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주택 구입 여유 지수라고 그래야 돼. 여유 지수. 이거는 뭐냐면 주택 구입 여유 지수가 되게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게 부담인가,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부담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단어고, 어포더빌리티가 원래 뭐에 응모하다, 시험에 응모할 때 어포더빌리티 하잖아요. 어플라이 할 때 이 같은 의미로 좀 쓰여요. 어포드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겹치다라는 뜻이거든. 맞나 틀리나 뭐 카드를 한번 이렇게 싹 겹쳐보는 거 있잖아요. 반 접어보는 거. 어포더빌리티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 can you afford a car 그러면 너 차 살 여유 돼? 너 이것저것 생활비 내고 한 다음에 여윳돈이 있냐 이거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 부담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엄청난 걸는데 지금 더 올라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5분위 배열, 퀀타일 쉐어 레이저. 1분위와 5분위, 즉 싼 아파트 그러니까 20%랑 비싼 아파트 20%랑 비율이 엄청나게 치솟는 거야. 이게 막 10몇 가지도 갔을걸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싼 아파트는 안 올라가는데 비싼 아파트만 전행 올라가는 거지. 벌써 이때 징조가 있었다니까. 이거 작년 8월달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잘 보시면요, 91년도 노태우 상투 때도요, 치솟았다가 반토막 났어요. 9.4까지, 그러니까 9년 4개월 갔다가 4년 2개월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버블세븐 무너질 때 2006년 11월 달에 13.3. 이게 뭐예요? 13년 걸리다는 얘기잖아. 돈 한 푼도 안 쓰고 평균 소득자가 평균 아파트, 아주 고가 아파트 이런 거 말고 평균 아파트를 사는데 13년 3년 동안 한 푼도 안 보고 모아야 돼. 근데 지금 이때 뭐예요? 이때가 작년 연말 기준, 그러니까 재작년 말 기준으로 15년이 걸린 거예요. 15년이. 이게 나중에 20년이 넘었죠? 계속 올라가고, 이게 데이터가 이게 늦게 발표하니까. 그런데 이때도 보면 13.3년이 7.5년으로 줄었잖아. 이게 소득이 늘어서 얘가 준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준 거지. 이때도 소득은 중반으로 오는데, 이때 아니올 땐 소득이 줄었다고. 이거 보세요. 소득이 주는 거 봐. 이때도 소득이 그렇게 늘질 않았어. 계속 오히려 이게 정체돼 있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 얘가 떨어진 거지.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라고 할 때, 이럴 때 사라고 하면 얼마 좋아. 이럴 때 사라고 하면 얼마 좋아. 저 밑에 한 2, 3 몇 년 있다가 이럴 때 사면 얼마나 좋아. 왜 9년이나 걸리는데 사상 최고치 PIR 지수가 올라갔는데 왜 13.3 사상 최고치라는데 이때 사라고 그러고, 왜 이때 15년 20년 걸리는데 여기서 이 영끌 오족들은 사라고 자꾸 그랬느냐고. 나중에 이게 20년 갔으면 10년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년 넘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 아파트 PIR이. 그러면 10으로 준다니까, 10년으로. 근데 이게 소득이, 그러니까 PIR이 낮아지려면 분모가 높아지거나 분자가 낮아져야죠. 자, 분모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횟수가 줄어들겠죠. 아니면 내 소득이 아주 그렇게 크게 안 늘지 않고 그냥 완만하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즉 분자가 작아지면 소요 기간이 줄어들겠죠. 옛날에 20년 걸린 게 10년으로 줄을 거 아니에요. 값이 싸졌으니까 10년만 모아도 돼. 전에는 20년 모아야 되는데 이제 10년만 모아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유튜버들도 정말 책임감이 있었어야 돼요. 아니 7년, 8년, 9년 이때도 아니고 15년, 20년, 30년, 20년 막 이런데 사라고 그랬으니 나중에 욕먹지. 그 다음에 variance bound test. 이게 뭐냐면요, 변동성 지수거든요. 변동성이 이미 지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올라가고 노동강 올라가고 강남 상가 다 올라가는 중이야. 작년 7월달 데이터예요. 그리고 3개월 있다 상투 쳐요. 10월달에 상투 쳤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미 얘네들이 그러니까 버블이, 이게 버블 지수거든요. 버블이 꺼져가고 있어요. 즉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제. 요즘엔 요거는 별로 이렇게 제가 뭐 강조 안 하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과거에 아파트 상투가 91년 노태우 상투, 노무현 상투가 있었는데 이때 입주 물량이 바닥이었어. 이때가 입주 물량이 바닥이었어. 그런데 지금이 조만간에 바닥이 와. 그러면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네. 제가 2편까지 썼었죠. 10월달이라고 10월달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거짓말한 게 물론 뭐 몰라서 그렇겠지만 입주 물량이 바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 보니까 제가 지금 텐트 아니라서 지금 크게 소리 못해요. 옆에 좀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 어제는 데크가 빈대가 좀 많았는데 그 모기 파리는 없지만 빈대가 많았어. 근데 오늘은 빈대가 없어요. 다 찼어. 아 그리고 제가 다녀본 그 캠핑장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데크가 띄엄띄엄 있어. 아우 경기도 이게 양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는 좀 불편했는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화장실이든 뭐든 아이고 화장실 세면기도 플러스 따뜻한 물이 나와. 야 손 씻는데 양치하는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샤워하는데도 너무 잘 돼 있고 나이 먹으면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산책로나 이런 게 낙엽이 너무 그리고 원래 여기가 우리 데크 있는 이 앞쪽이 벚꽃이 그렇게 유명하대. 딱 보니까 이 건너편 쪽에 또랑이 있고요. 좀 넓은 또랑이 있고 건너편에 나무가 쫙 있는 거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벚나무야. 나중에 벚꽃 필 때 한번 와야겠어. 그 다음에 이 둘레길을 도는데 그 뭐냐 개나리 있죠. 개나리가 쫙 있는데 이제 피진 않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철은 안 좋아. 좀 추울 때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가 상투 쳤고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가 상투 쳤고 이번에도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 근처에 오니까 상투 치네. 작년 재작년 뽐뿌질 할 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폭등한다 이거예요. 떨어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까지 3번 다 100%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상투 쳤다. 자 증명이 됐죠. 그때는 2번의 경우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3번의 경우예요. 2021년 말에 상투 칠 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 근처였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보면요. 내가 다주택자야. 투기 세력이야. 팔아먹어야 돼. 근데 입주 물량이 많어. 그러면 새 아파트도 많고 고르르 아파트가 많어. 그때 내가 나 20채 있는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싸게 팔아먹거나 인기 주목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차들도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중에 20채 중에 5채를 딱 내놨어. 그럼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야. 비싸게 팔아먹을 게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다 팔아먹었다니까. 좀 짠쟁이 세력들이나 못 팔아먹어가지고 전전긍긍 되지. 기가 막히죠 이거. 이때 그리고 한 게 미분양이 그리고 마세요. 미분양이 지금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상투 안 친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라니까. 자 보세요. 이 상투 칠 때 미분양이 그 근처에 제일 바닥이었어. 그리고 상투 칠 때 미분양이 제일 바닥이야. 근데 상투 치고 빠지니까 미분양이 폭증을 해요. 자 최근 들어 미분양 폭등한다는 얘기 나오죠. 상투 치고 지금 1년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상투 치고 빠지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미분양이 늘어나서 상투 치는 게 아니에요. 상투 치고 빠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6개월 전에 산 그 쌀가게 아저씨도 분양을 받았는데 벌써 떨어졌대.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대. 샀는데 아이고 또 3개월 지나니까 아이고 미영 엄마 3개월 전에 샀는데 또 손해봤대. 야 나도 청약 안 받을래. 왜? 아파트가 꺾였고 뉴스에서 어마무시한 폭락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저하게 돼. 그러면 아파트 미분양이 생겨요. 자,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보니까 딱 들어맞았죠. 그 다음.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8월달, 이게 7월달에 고점이었을 때 이제 8월달 데이터야. 이거는 김현미 대통령이 있을 때야. 이거 여기 보시니까 2019년 7월부터 갑자기 법인들이 개인한테 주식을 아니 아파트를 엄청 샀죠. 엄청 샀어요. 이게 빨간 게 순매수야. 순매수. 원래는 법인은 팔게 돼 있어요. 왜? 만들어서 팔잖아. 뭐 30채 50채 이런 동네 조그마한 아파트들 많다고 회사 보유 물량을 판다고요. 근데 이 순간부터는 법인들이 엄청 싸. 뭐예요? 다주택자들이 즉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엄청 사재 낀 거야. 개인들한테.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금리가 딱 갑자기 떨어뜨리기. 즉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 코로나 전부터 폭등하면서 했다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20년 7월 710 대책이죠. 710 대책. 여기서부터 갑자기 패대기 치기 시작하죠. 이거라니까 이거. 즉 살살살살 올리면서 물건 줄이는 중이라고. 이때 이게 매입자 30대 40대 비중이 있잖아요. 원래 40대가 60%고 20, 30대가 30%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20, 30대가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금리가 떨어졌거든. 금리가. 그러니까 1억밖에 대출 못 받았는데 막 3, 4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왜? 저금리니까. 근데 그때 대출을 와장창 받았다가 지금 금리 올라니까 영끌족들 잠 못 자고 라면 끓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런 게 다 매년 반복이 돼. 10년, 20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 다주택에서 팔아먹고 있다. 작년에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103만 명이 집을 샀다며요. 처음으로. 일단은 다 물렸죠. 지금 보니까.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다주택자가 통계조사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대. 신기하죠.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돌아. 그 다음 이거 금리. 여기서 뭐냐면요, 이거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는 거. 지금은 금리가 낮은데 아직 기준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막 올라가면 이 변동금리 한 사람들 다 죽는 거라고. 2% 받았다가 7% 내봐. 100만 원 내던 이자를 300만 원 내봐. 못 견뎌요. 그러면 아파트를 나중에 투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또 한 가지 이거. 자, 이거 제가 금리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이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미 시중금리로 돌아섰다. 기가 막히죠. 지나고 이거 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6월달 7월달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까지 했잖아. 이런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이런 시뮬. 그러면서 이거 얘기했죠. 이건 최근 데이터입니다. 최근 자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때도 실거래가는 빠졌는데 KB는 부동산은 한 3개월 있다가 상투 치더라. 그다음에 바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실거래가는 올라가는데 KB나 부동산원은 9개월이나 늦게 바닥 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때 살려고 가보면 이때 했던 기억나요? 총각에 이제 왔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기 많이 끌었죠. 벌써 아파트는 3억, 2억, 3억 올라 있고 한강변 보이는 데는 뭐 5억 올라 있어. 이놈아, 이 총각놈아, 이 허벅지 튼실한 놈아, 좀 일찍 좀 오지. 지금 살라 그러면 안 돼. 근데 KB에서는 어저께 바닥 쳤다고 그저께 지난달에 바닥 쳤다고 하는데요. 이 인간은 진짜 이건 1년 전에 벌써 바닥 치고. 자,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분명히 제가 8월 달에 이게 7월 달이잖아요. 이게 8월 달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지금 상투 친다. 좀 지금 상투치도 오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만 올라가 있다니까. 실거래가 자전거래 돌리면서 고가만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속이는 거지.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10월 달에. 근데 KB에서는 7월 달에 상투래. 이걸 언제 발표했어요? 언제 알아? 9월 달에. 왜? 7월 달에 올랐어요. 자, 8월 달에 하락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죠. 이걸 언제 알아요? 9월 달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9월 달에 8월 달에 꺾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9월 달에 7월이 고점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때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각 왜 이제 왔어? 벌써 다 폭락했어, 인간아. 실거래가 계약서 이렇게 빠져도 1억 2억 맞춰도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막 갑자기 5억 7억 빠지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작전 세력들은 다 세팅이 끝나가지고 유주택자 죽이는 일만 남은 거야. 즉 부동산에 대공황을 만들려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저는요 15억에 산 아파트를 팔았던 아파트를 8억에 다시 산다고. 5억 8천에 샀다가 15억에 팔았다가 다시 8억에 산다고. 빠르면 내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꼭 그 아파트를 산다는 게 아니라 이 강동구나 송파구를 쭉 모니터링 하는데 그거를 추적하는 작업을 아사모에서 할 거라고.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아사모에 가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같이 추적하자고요. 나 대구에 있는 아파트, 오케이, 대구에 있는 아파트도 해요. 물론 이제 초기 세팅비는 좀 받고, 왜냐면 그거 한 보름 걸려요. 그 아파트 그 옛날 데이터까지 다 세팅하려면. 그래가지고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아파트, 노려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실거래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저의 기술적 분석 툴로. 거기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시가총액,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작업 중이에요. 기대 만땅이죠. 그리고 이거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인구통계학에서 작년 2021년이 상투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가계부채 비율이 가계와 기업부채, 민간 부채죠. GDP 대비 210% 넘었을 때 상투 왔는데 30년 전에 일본이 그랬고 15년 전에 미국과 스페인이 그랬고 지금이 우리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 그리고 작년에 이게 8월 이게 작년 이게 7월까지 데이터고 8월
8월 달 데이터인데 잘 보세요. 91년도에 2년 전 동월비가 90년 11월에 상투 쳤죠. 여기. 근데 실제 상투는 91년 5월 달이죠. 몇 개월 후에요? 6개월이죠. 6개월 후. 6개월 후죠. 자, 근데 이때 제가 작년에 2020년 4월 달에 상투 쳤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다 그러면 10월 달이 상투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진짜로. 이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곧장 상투랑 2년 전 동월비랑 같아서 왜? 이때는 거래가 그러니까 보세요. 거래가 줄면서 올랐죠. 이거 1년 전 데이터예요. 1년 몇 개월 전 데이터예요. 자, 그때 기억나죠? 거래가 줄면서 올라간 거. 지금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부터 줄면서 올라갔다니까. 상승률이 4% 같은 게 1%로 줄었어. 그러니까 야금야금 오르는 거야. 근데 버블 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7%까지 올라가.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가 나와. 그러니까 이때는 2년 전 동월비랑 상투랑 일치했어요. 근데 이때도 보세요.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죠. 상승률이 줄면서 올라가죠. 보세요. 12%, 10% 같은 게 3%로 떨어졌잖아. 이 당시에는 그랬다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상승률을. 아우 3%도 엄청 센데 아유 12%로다가 3% 오르면 이건 오른 것도 아니지. 그리고 야금야금 오르다가 결국 꺾였잖아. 이 상황이 좀 똑같다니까. 근데 진짜 10월 달에 꽁투 치고 이때도 하락하면서 거래 줄죠. 하락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돌아서잖아. 이때도 보세요.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 줄고 있죠.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나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엇 TV 보고서 저는 11명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볼 때 한 수백 명은 아파트 팔았을 거야. 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7월 달 거예요. 7월 달 거. 아니, 이거 8월 초에. 우리 시대의 구루 박성 총재 충격 인터뷰. 올해 금리 2번 인상, 3년 내 3% 급등.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작년에 2번 올렸어요. 올해도 계속 올렸고. 그리고 3년 내 3%까지 급등한다는데 3% 지금 넘었죠? 넘죠 지금. 그리고 아파트는 30년 하락한대요. 그래가지고 엘리엇의 8년 하락이 맞냐, 박승 총재의 30년 하락이냐,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더니 엘리엇 패 박승. 기억나요? 박승이 아주 재밌었어. 엘리엇 패 박승. 지금입니다. 지금 폭락하는 거 기울기 보이세요? 이게 1대1다거든요. 폭락하는 거 지금 보이죠? 폭락하는 거. 거래도 완전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세 수급지도 빠지고 매매 수급지도 다 빠지고. 지금 맨날 보던 거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세요. 송파구 폭락하는 거 봐. 송파구 폭락하면 강동구가 따라 빠지죠. 강동구 이번 달 몇 건 거래도 안 됐는데 지금 신고 안 됐는데 이거밖에. 그다음에 얘네가 빠지면 하남이랑 구리랑 같이 빠진다고 그랬죠. 전염 효과, 인접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K의 주간 매매가 또 계속 빠지고 이건 누적으로도 계속 하락이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25개구 그 주간 데이터입니다.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죠, 진짜. 여기 송파구도 폭락하고 다. 그 다음에 메이저 인덱스 25개구를 보면 이게 송파구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송파구 폭락 보이세요? 강동구도 같이 빠지죠. 다 빠지죠. 근데 대신 안 빠지는 데가 용산구 안 빠져. 그쵸? 서초구 별로 안 빠져. 조금 밀리긴 하지만 강남구도 슬슬슬 밀려. 요즘에 뭐 음만 빠지고 뭐 여기저기 좀 빠지는 건 나오지만 지금 송파구 파란색 폭락하는 거 보세요. 길기를 보세요. 이게 89년부터라니까. 이런 데이터를 셋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실거래가 데이터예요. 이거 2006년까지는. 그전에는 부동산 뱅크랑 KB랑의 시대를 제가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사모 할 때 원하는 아파트, 뭐 대구의 어떤 아파트, 특정 아파트 정해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사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들고 또한 보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과천이요. 버블 세븐 때 이렇게 폭등했다니까. 근데 경기구리 못 오르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보면요. 여기도 보세요. 강남구 폭등, 송파구 폭등, 서초구 폭등, 강동구 폭등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노도강 빠져. 얘 폭등하는데 노도강은 빠진다니까. 뒤늦게 얘가 빠질 때 얘가 좀 오른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는 개나 소나 다 올랐죠. 그렇잖아요. 이때는 개는 오르고 소는 안 올랐다니까.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여기 충청남도 왔어요. 그 아포유가 충청도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냐 채널명을 아포유 그랬죠. 아포유 아주 괜히 또 발음 잘못하면 안 돼. 아포유 아파트 4유죠. 저는 아사유가 아니라 아사모 할 건데. 자 보세요. 경기도 과천도 이 과천이 미쳤었다니까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경기도에서 다 오른 게 아니라 빠진 것도 많어. 일산은
최근 몇 년 동안도 빠졌다가 최근에 올랐다 다시 빠지죠. 서울 올라갈 때 일산 김현미 쌀장관님이 계신 아파트 안 올랐었어. 근데 지금 거래 지금 보세요. 거래가 줄는 거 보세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거래되다가 15,000건대다가 지금 600건 단데 600건. 네, 넘어갈게요. 보조지표 맨날 보는 거. 그리고 작년 보세요. 작년 10월달에 상투 쳤잖아. 그러니까 이때 파나 상관없죠. 왜 이렇게 폭락했는데 앞으로 더 빠진다고. 지금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여기까지. 문제는 작년에 산 사람들 지금 다 물린 거야 지금. 보세요. 작년 10월달에 상투 친 거 왜 6월달에 여기 보세요. 4월달에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치고 빡기죠. 이거로부터 6개월 후에 상투 친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가 보세요. 거래가 줄면서 상승률도 줄는 거야. 역사는 반복한다. 그래갖고 지금 데이터 보니까 10월달이 맞네. 여기 보세요. 1년 3개월 전에 그래프랑 지금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라고. 슬슬 오다 결국 꺾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쵸? 거래 줄면서 오르고 상승률 줄면서 오르고, 이때도 거래 줄면서 오르고 상승률 줄면서 오르고. 근데 이번에 버블 세븐 때는 어때요? 거래 늘면서 오르고 폭등하면서 오르고. 그러니까 2년 전 동월비가 딱 일치했잖아요. 보세요. 2년 전 동월비 6개월 후에 상투치고 2년 동월비 4월달 이후에 10월달에 딱 6개월 후에 상투치고. 역사는 반복화 되니까, 즉 저는 여기에 엄청난 세력이 개입됐다고 봐요. 즉 자기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들은 100년 전에도 자기들이 한반도를 다스렸고 100년 후에도 다스린다. 문재인? 아이 5년 하다 갈 거 아니야. 윤석열? 아이 5년 하다 갈 거 아니야. 전두환도 몇 갔고 노태우도 갔고, 아이고 박근혜는 4년만 하고 갔어. 나는 100년 하고 내 자식, 손주, 증손주까지 다 할 거야. 그게 기득권 세력이 한 거예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부동산을 꽉 잡고 있어요. 부동산 갖고 정부를 비웃듯이 그런 정책을 핀다고 봐요. 자, 추세선 놀라운 건 진짜 많아요. 이거 다 보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얘가 여기 좀 큰 그래프를 볼게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왜? 요 추세선에. 그러면요, 얘가 2014년 정도까지 떨어져요. 2014년, 2013년보다는 아니고 2014년 정도. 근데 이거는 실질이잖아요. 그럼 명목은 덜 떨어지겠죠. 왜? 이걸 물가를 반영했으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2016년, 16년, 17년 정도까지 실질,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근데 그 사이에 8년 동안 이자 내고 하면은 비용 계산하면 더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서 요걸 봐요. 요렇게. 빠르면. 아니면 요렇게. 근데 요거 먹으려고 요거. 왜? 중간에 다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 빠질 때 다 반등했어요. 이걸 좀 이따 보면 요거 포동을 보면 이거 보세요. 김영대 대통령도 3, 3, 2. 그러니까 8년 빠지는데 3, 3, 2였어. 여기는 2, 1, 3. 6년 빠지는데 1년 반등했거든요. 여기는 3년 반등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때 반등할 때 2년 빠지고 뭐 2, 3년 반등할지, 아니면 3년 빠지고 2, 3년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 아니면 이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사모를 지금 진행하려는 거예요. 제가 관심있는 한 20개 할 거고, 구독자분들이 하는 거 뭐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그분들 원하는 걸 하면서 같이 매일 실거래가 바뀌면은 방송을 하면서 일목구정표가 어떻게 됐고,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됐고, 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고, 뭐 평당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같이 분석을 하면서 내가 살려는 아파트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계속 추적하는 거지. 폭락하는 거를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폭락하는 걸 추적을 해야지 돌아서는 거를 바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개인이 뭐 KB 주간 데이터 뭐 부동산 이런 거 봐갖고는 다 시점을 놓쳐요. 9개월까지 늦을 수가 있는데, 그럼 아우 총각 왜 인제 왔어 이러지 말고, 아우 미영 엄마 나 왔어. 아니 미영 엄마 저 왔어요. 저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왔는데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아우 이놈아 지금 아직도 더 빠질 거라는데 미쳤냐, 너 왜 사? 아니 엘리엇이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역 같은 놈 말 믿지냐. 아 재밌다. 아 꽃이다. 자, 금리 빠진 거 봐요. 이거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하던 거야. 금리가 먼저 오르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상투 친다고. 이때도 기준금리는 여기서 올랐지만, 기준금리는 여기서 올랐지만 시중은행은 그 전부터 올랐다니까. 근데 아파트가 오르다가 결국 꺾인다고. 그리고 실거래까지도 보세요. 작년에 10월달에 상투 쳤죠. 10월달에 상투 쳤잖아요. 이 폭락하는 기울기를 보세요. 이 폭락하는 기울기를 수도권 지방 전국 9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세종은 예외를 하고 대구 같은 거는 일찍 고점을 쳤고. 근데 이 하락하는 기울기가 뭐라고 못 판다니까. 여기다가 서울 5개 권역도 보세요. 동부권 있죠. 노도강 여기는 9월달에 상투 쳤다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판 거 진짜 잘했죠. 8월 여러분들 여기 서울이었다면 9월 달에 파나 8월 달에 파나 거기서 거기야.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이렇게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 사람들 진짜 잘한 거죠. 꺾인 다음에 판 것도 잘한 거야. 앞으로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실거래가 데이터 보여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네. 지금 지나고 와서 본 거, 이거,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실거래가를 안 하게 되면 실거래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KB나 부동산에서 계속 빠진대. 매달 빠진대. 놓친다고. 이렇게 폭락할 때는요. 근데 왜 이렇게 낮추냐면요. 세력들이 허수 주문을 많이 내놔. 폭락하는 거래를 주문. 그리고 자전도 시켜와. 그러면서 지네들은 여기서 사고 있어. 여기서 얘는 빠지는데 얘가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팔아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려면 엘리엇 TV를 봐야 돼요.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엘리엇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예요. 왜? 작년 10월달 이거 진짜 리얼하죠? 자, 정리합니다. 엘리엇님 말 믿고 어제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 자, 이게 1년 전, 1년 3개월 전이네요. 자, 이거 이후로 내일도 봐서 영상 하나 또 올릴게요. 뭐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영상 되게 많았어요. 11개나 됐다니까. 신기하죠? 네. 이렇게 음악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찾아와서 이성당인가 뭐 무슨 빵 잔뜩 사주시고 가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침마다 정한수 떼어놓고 행운을 빌어달라고 좀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밍숭밍숭하게 끝낼게요. 지금 외부라서 내도 노트북을 안 갖고 오고 본체만 갖고 와가지고 음악을 지금 넣기가 좀 불편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